봅시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단원이 지금 지수 파트거든, 지수 파트. 지수 파트인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을 전체로 보면 첫 번째가 거듭 제곱이라는 거야, 거듭 제곱. 거듭 제곱이라는 건 이미 다 배웠었던 거야. 1학년 때,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고, 두 번째 배워야 되는 내용이 거듭 제곱 근. 세 번째가 지수 법칙. 네 번째가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배우게 돼 있어. 보시면 거듭 제곱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지수 법칙도 중학교 때 배웠던 녀석이야. 거듭 제곱 근 중에도 제곱 근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제곱 말고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과 관련된 근을 구해보고자 하는 게 이 녀석이고 지수 법칙은 이미 배웠는데 그 녀석에 대해서 지수를 조금 확장시켜 보고자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 번씩 보자고. 이 거듭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문자 또는 식을 거듭해서 곱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거듭 제곱의 정의는 문자 또는 식을 거듭해서 곱한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A를 내가 3번 곱하면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불편해서 얘를 A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 싶은 게 거듭 제곱의 표현인 거지. 만약에 내가 A라는 녀석이 있는데 A를 이렇게 n번 곱했어, n번. 몇 번? n번 곱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A의 n제곱이다라고 부르고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우리는 이 A를 밑이라고 부르고 이 n을 지수라고 불러요. 맞지?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만 곱하니까 여기에 있는 요 지수가 어떨 때까지만 자연수 범위에 있을 때까지만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오늘 배울 이 지수의 확장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수가 자연수를 거쳐 정수, 유리수,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지수 법칙은 어떻게 돼? 라는 걸 공부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거듭 제곱이라는 건 어떤 문자 또는 식을 거듭해서 곱했을 때 걔를 나타내는 방법인 거고 밑에 있는 녀석을 밑,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부른다. 이때 그러면 거듭 제곱 근은 뭐냐면 봐봐.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녀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봐봐. 요 근이라는 녀석은 방정식, 어떤 방정식이 있었을 때 방정식에 해를 나타내는 녀석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거듭 제곱 근은 어떤 방정식의 해, 근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런 방정식이야. 어떤 x라는 녀석을 n번 거듭해서 곱했더니 걔가 안녕 걔가 a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 그거 건들면 안 돼? 뒤에 카메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x의 n제곱은 a, 즉 x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어떤 수 x가 있는데 우리는 요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잖아. 그지?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니까 결국 이 x를 a의
n 제곱 근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걸 했었냐면 이런 거 했었어. x의 제곱이 4일 때 이런 거 한 적 기억나? 4의 제곱근과 제곱근 4. 중학교 때 너 이거 많이 헷갈렸던 거 아니야? x의 제곱은 4가 있었을 때 4의 제곱근과 제곱근 4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이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곱근을 물어봤던 거고 만약에 얘가 3이면 세제곱근, 4면 4제곱근, 5면 5제곱근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그러면 4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게 요 녀석의 x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 지금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지? x는 2차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은 2차 방정식 근이니까 몇 개가 있는 거야? 뭐가 됐던? 2개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제곱근 4는 뭐였지? 제곱근 4는? 제곱근은 루트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루트 4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를 얘기하는 거지만 제곱근 4는 그냥 루트 4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x의 세제곱은 8이다. 8이다. 이렇게 불렀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요 x값을 우리가 8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그치? 그러면 제곱근 8은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이죠. 미안해요. 자,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얘가 지금 세제곱인 거니까 맞죠? 그럼 8의 세제곱근은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이지? 3차지? 그러니까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얘는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세제곱근 8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제곱근 8은 조그만 3이 있고 8 이런 녀석을 의미해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루트라는 녀석은 제곱근이라고 불러지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 2가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생략돼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제곱근, 여기가 3이 있으면 세제곱근, 4가 있으면 4제곱근, 5가 있으면 5제곱근, n이 있으면 n제곱근이 돼. 그리고 우리는 요 녀석을 이 숫자에 있지. 세제곱근 8을 어떤 숫자로 인식하냐면 실제로 세제곱하면 8이 너가 되는 수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n제곱근 a가 있어. n제곱근 a. 그럼 이 녀석은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이렇게 n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겉업 제곱근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지? 그래서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문제 풀 거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러면 요 x를 요 근을 x라고 하니까 얘를 거꾸로 이렇게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x를 세제곱하면 8이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돼서 식으로 나타내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세제곱근은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인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4차는 4제곱근은 4개 나올 거고 5제곱근은 5개 나오고 6제곱근은 6개 나올 거잖아. 맞지? 그건 당연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개수는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실제로 풀어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8에 0이 될 거고 x 플러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하는 실근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판별식을 해보면 0보다 작잖아.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지? 허근 2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곱근에서 물어보는 건 제곱근의 개수는 물어보지 않아. 단 물어보는 건 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가 몇 개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잘 봐야 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마이너스 2다. 그럼 맞아 틀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수민아 맞아 틀려? 맞아 아니야. 왜 아니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3개 있어야 돼. 얘네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땡.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다. 걔는 맞는 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제곱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거듭제곱이라는 녀석에서 물어보는 건 뭘 주로 물어본다고? 실수의 개수를 자주 물어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 실수의 개수를 파악해 두셔야 돼. 자, 지금부터 파악하러 가자. 자, x의 제곱이 4가 된다라는 거 하고 x의 세제곱이 8이 된다라는 녀석을 실제로 풀어보면 그리고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하고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각자 좀 풀어보면 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근데 얘는 만족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얘는 x가 2가 있고 허근이 2개 나온다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어. 얘는 넘겨서 곱셈 공식 써보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녀석하고 허근이 2개 나오죠. 뭐 실제로 궁금하면 해봐. 얘가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은 0이 되는 걸 거고 x 플러스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하고 허근 2개가 나오죠. 이렇게.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짝수일 때하고 얘가 홀수일 때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달라. 맞지? 얘가 짝수이고 얘가 홀수일 때 가져갈 수 있는 얘가 양수인데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르고 얘가 음수일 때 요 녀석은 실근의 개수가 없고 요 녀석은 실근의 개수가 1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짝수, 홀수일 때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달라. 근데 같은 짝수여도 너가 양수냐 너가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달라. 같은 홀수인데 이때는 얘네가 바뀌어도 실근의 개수가 1개 1개 똑같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면 여기 x의 n제곱은 a다라는 이 n차 방정식에서 요 n이라는 녀석은 짝수, 홀수 기준으로 나눠볼 거야. 내가 아까 수민이 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녀석은 a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곱하는 녀석이니까 이 지수는 자연수다라고 얘기했어. 맞지? 따라서 자연수는 짝수하고 홀수 2개로 딱 나눠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n이라는 녀석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기준으로 나눠볼 거고 여기 있는 요 a라는 녀석은 a가 0보다 큰지 a가 0인지 a가 0보다 작은지를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해 볼 생각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 x의 n제곱은 a다. 를 갖고 내가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랑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고. 오케이? 자, 첫 번째 n이 짝수고 a가 양수일 때 실근 몇 개 나오는지 보자. 괜찮지? 자, 여기다. 자, n이 짝수고 a가 양수. 즉, n은 뭐 2가 되고 a도 뭐 2, 이 정도 되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케이? 네, 여기 3으로 볼까? 3. 3 요 정도 한번 볼게. 그러면 나는 x의 제곱은 3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럼 x의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나 근을 구할 때 실제로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x 마이너스 루트 3, 뭐 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서 x가 풀마 루트 3 이렇게 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우리 이렇게 구하기도 하잖아. 이 방정식의 실근이 궁금하면 y는 x의 제곱하고 y는 3이라는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하고 얘가 같아진다는 건 결국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아진다는 이야기니까 x의 제곱 그래프 그려놓고 y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을 바라보면 요 점에서는 얘하고 얘가 같아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요 점의 값을 알파, 요 점의 값을 내가 베타라고 부른다면 알파를 여기다 넣는 거랑 알파를 여기다 넣는 건 서로 같아지는 거고, 베타를 여기 넣고 베타를 여기 넣는 건 서로 같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실근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실근이라는 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점이 두 개 나온다는 건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시근이 존재하는 거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3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됐지? 교점 몇 개? 수민아, 교점 몇 개? 2개. 그럼 여기가 지금 실근의 개수 2개. 얘가 3인 거니까 결국 여기는 얘를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x의 n제곱은 3, x는 n제곱은 a다 라는 녀석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짝수면 어차피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그려져. 오케이? 6제곱일 때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8제곱일 때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의 모양은 다 이거야. 그랬을 때 요 녀석을 만족하는 건, 그지? 항상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올 거야? 2개밖에 안 나올 거야. 그리고 그때 보면 얘가 제곱이니까 여기에 사실 2가 있는데 이렇게 2가 생략됐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2개 나오거든. 따라서 이때 이 2개 나오는 요 녀석의 모양은, 실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n이 짝수고 a가 양수일 때는 2개 나오는데 그때 실근의 모양은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돼요. 됐지? 자, 이번에는 n이 짝수고 a가 0일 때 볼게. a가 0이 된다는 건 이렇게 지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교점 몇 개? 교점 1개. 그러니까 실근 몇 개? 실근 1개. 그때 실근의 값은 얼마야?
0. 그지? 그래서 이때 실근의 모양은 0. A가 음수야. Y는 A인데 A가 음수야. 그럼 얘랑 얘랑 지금 교점 생겨 안 생겨? 교점 안 생기지. 얘랑 얘랑 교점 안 생기잖아. 교점 안 생기니까 실근이 몇 개야? 실근이 없어. 따라서 실근의 모양도 없어. 다 뭐란 얘기야? 나머지는 다 허근이란 얘기야. N개 중에 N차 방정식이니까 N개 중에 2개만 실수고 나머지는 다 허수야. N개 중에 0을 중근으로 갖고 나머지는 다 허근이란 이야기고 이 케이스에서는 그냥 모조리 다 N개가 모두 허근이란 이야기야. 그치? 다시 이번에는 N이 홀수고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 됐지? 자, N이 홀수가 되면 기본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너희가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을 배우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N이 1이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지. N이 1이면 직선으로 그려지고 N이 1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양은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를 우리가 Y는 X의 N제곱 이렇게 불러요. 요 N이 홀수일 때이지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때 A가 양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맞죠? 교점 몇 개? 교점 1개. 1개. A가 0이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교점 몇 개? 교점 1개. 오케이, 교점 1개. 자, A가 음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맞지? Y축보다 아래쪽에. 교점 몇 개? 교점 1개. 오케이, 교점 1개. 아하! N이 홀수일 때는 이 녀석이 무슨 값을 갖던지 간에 항상 실근 몇 개? 1개. 그러니까 홀수차 방정식은 무슨? 홀수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적어도 1개는 존재해. 오케이? 근데 얘가 짝수일 때는 너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어. 그지? 그리고 너가 짝수의 양수면 실근의 모양은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야. 그지? 근데 얘는 좀 달라. a가 양수일 때도 그는 n 루트 a라 부르고 a가 음수일 때도 n 루트 a라고 부를 거라서 이 녀석의 모양은 그냥 n 루트 a, n 루트 a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여기는 0입니다. 0이잖아요. 맞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이런 게 있어. 3 루트 마이너스 8 이런 녀석이 있잖아. 이렇게. 얘가 지금 뭐지? 홀수지. 얘가 홀수일 때는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가 그냥 앞쪽으로 빠져나와서 세제곱근 8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홀수일 때는. 근데 짝수일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녀석이 이 8이라는 녀석이 2의 세제곱인 거니까 그지? 요 녀의 값은 얘가 지금 계산하면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얘 값이 현재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너가 홀수면 이 마이너스를 앞쪽으로 그냥 뺄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요거 제곱근에서 실근의 개수 파악하는 걸 저 표 하나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지수 법칙이라는 걸 좀 공부해 볼 생각이야.
오케이? 지수 법칙이라는 건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기 때문에 A에 N이 있었을 때 항상 중학교 때는 요 녀석은 지수는 자연수 범위에 있었던 녀석이고 N이 자연수면 이 밑은 실수 범위에 있는 녀석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만약에 지수를 이 지수를 확장했어. 이 N이라는 녀석이 원래 자연수밖에 안 됐는데 이 N이라는 녀석을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확장시켰어. 그랬는데도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요 녀석을 따로 배울 이유가 없어. 그냥 지수 법칙으로 해서 그냥 한 번에 배웠겠지. 그지? 근데 얘가 요 녀석을 확장시켰을 때 뭔가 달라지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봐봐요. 자,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지수 법칙을 좀 살펴보자. 여기가 이제 N 지수고 여기가 A 밑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요 N 지수가 자연수 범위에 있었을 때만 계산했어. 그래서 요 N이 자연수일 때는 요 밑이 그냥 실수값 어떤 녀석이 와도 이 밑이 어떤 녀석이 와도 N이 자연수면 항상 성립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지수 법칙이라는 녀석이. 그런데 저 N이라는 녀석을 지수를 자연수가 아니라 조금 확장해서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잖아? 그러면 요 밑이라는 녀석은 실수값을 다 갖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A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하게 되면 밑에 뭘 쓸 수 없어. 0이라는 녀석을 쓸 수 없어. 오케이? 근데 내가 얘를 유리수 범위나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게 되잖아? 그러면 정수일 때는 A가 0만 아니면 되는데 이 지수가 유리수나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게 되면 그때 이 A는 반드시 양수여야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이 돼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려면 밑이 뭐인 걸 확인하고 써야 돼? 밑이 양수인 거 확인하고 쓰셔야 돼. 되지? 뭐인 거 확인하셔야 돼? 양수인 거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양수인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지수 법칙을 쓰고 싶은 거야. 지수가 유리수가 됐던 실수가 됐던 정수가 됐던 자연수가 됐던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쓰고 싶은 거야. 오케이? 쓰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A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지수 법칙을 좀 살펴보자는 이야기지. 어떤 녀석들이 있나? 자, 우리 이런 거 기억나?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수민아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죠? 좋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물어봐야지. 연주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틀리면 어때? 틀려도 되고 맞으면 좋은 거고 왜냐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는 너희한테 이렇게 가르치거든. 밑이 서로 똑같으면 지수끼리 더할 수 있어. 이렇게 배워. 중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쳐주잖아. 크잖아. 야, 밑이 서로 똑같으면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이렇게 배우고 넘어간단 말이지.
근데 걔가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방학을 앞두고 개념을 배우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배울 때는 걔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줘. 그러니까 학기 중이 되면 그런 것들 설명 없이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문제를 푸는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이런 거 알고 있나 몰라. 이 A라는 녀석 있지. 이 A. A라는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을 A번 더한 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쭉 해서 1이 있는데 얘를 내가 A번 더하게 되면 우리가 걔를 1 곱하기 A라 부르고 요거를 생략해서 A라고 써.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은 2를 A번 더한 수가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고 요만큼이 A번일 때 우린 얘를 A 곱하기 2 그래서 2A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덧셈이 있었을 때 그 덧셈을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곱셈이라는 걸 도입했잖아. 근데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쭉 해서 이 A라는 녀석을 N번 곱해봤어. 그럼 얘도 지금 똑같은 녀석을 계속 곱했으니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였던 거고 그게 거듭제곱이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A를 N번 곱했으니까 내가 얘를 A에 N 이렇게 쓸 거란 얘기잖아. 결과적으로 요 N이라는 녀석은 이 밑이라고 똑같이 생긴 이 밑을 몇 번 곱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요 녀석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쭉 해서 A를 M번 곱한 거고 거기에다가 다시 A 곱하기 A 곱하기 쭉 해서 A를 N번 곱했다면 그랬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A를 총 M 더하기 N만큼 더한 거겠지? 맞지? 그러니까 총 요 녀석은 A를 M하고 N번 곱한 거니까 요 얘를 A를 M 플러스 N만큼 곱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밑이 똑같은 지수식은 지수끼리 더한다 나눗셈은 뺀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지수법칙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A의 M제곱이 있는데 걔를 내가 N제곱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연주에 얘는 어떻게 돼? 그렇지. A에 M 곱하기 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실제적으로 이 녀석을 좀 써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이 있는데 그 녀석을 N번 곱했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이 녀석을 이 위에 있는 녀석 입장에서 보면 밑이 서로 똑같으면 얘하고 얘를 더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얘는 다 M이잖아. 그러면 M을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M을 다 더해야 되는데 몇 번 더해야 되는 거지? N번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M을 N번 더하니까 아까 우리가 A를 표현했던 방법에 의하면 M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됐지? 자, 세 번째. 자, 너희는 이제 나눗셈이 나왔겠지? 자, 우리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 얘 어떻게 되는 거지? A에
m-n이라고 쓰지 못했지,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쓰지 못했지. 왜?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녀석을 보면 얘가 이렇게 되죠. 이거분의 이거잖아, 분수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얘가 a 곱하기 쭉쭉쭉 해서 a가 있는데 얘가 n개고 a 곱하기 쭉쭉쭉 해서 a가 있는데 얘가 m개야, 이렇게. 만약에 얘는 이제 분모 문제에 똑같은 녀석이니까 이렇게 약분 처리해 나갈 건데, 만약에 m이 더 크다면 위에 남을 거고 n이 더 크다면 아래쪽에 남을 거고, 개수가 서로 같다면 다 사라지고 1만 남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리했었죠. m이 n보다 크다면 a의 m-n이라고 쓸 수 있다. m과 n이 서로 똑같다면 얘네가 다 사라지고 1만 남는다. m보다 n이 더 크다면 다 지워지고 밑에 쪽에 남는데 밑에 쪽에 몇 개가 남아? n 빼기 m개가 남을 테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다는 얘기지. 그지? 이제는 원래는 그냥 얘가 n이 더 크면 n이 더 커도 그냥 얘에서 얘를 빼는 걸로 표현하고 싶어. 만약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5제곱 이러면 a의 2 마이너스 5는 a의 마3이라고 쓰고 싶은데 굳이 얘를 a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야. 왜? 얘가 자연수여야 되잖아,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얘가 자연수여야 되는데 a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면 얘가 지금 뭔 거야? 정수인 거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못 쓰고 이렇게 바꿔서 썼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로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우리는 지금 요 a가 양수일 때를 보고 싶은 거야. 지금은 이제 얘가 실수면 무조건 이렇게 썼어야 돼. 얘네가 자연수면. 그치? 근데 a가 뭐가 되면? a가 양수가 되면 저 녀석이 정수, 유리수, 실수 다 가져갈 수 있어. 맞죠? 그러면 너 a가 양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5제곱은 그냥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었어, 원래?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요 녀석은 누구랑 똑같다? 요 마이너스를 띄어내고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 암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이고 따라서 얘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됐지? 그래서 지우법칙 첫 번째, 지우법칙 두 번째, 지우법칙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 너희 책에? 자, 아니야, 요거 봐야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자, 네 번째, AB라는 녀석의 n제곱 요런 게 나와 있는데 얘도 우리가 써보면 그냥 이런 것 뿐이잖아.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쭉쭉쭉 해서 AB가 있고 요만큼이 n개 존재한다라는 의미잖아. 그지? 연주야? 자, 그러면 얘는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해야 하네.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죠. 성립하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써도 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일단 n개 있고 다시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해서 얘가 B가 n개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면 요 녀석은 A가 n개 곱해져 있으니까 A의 n제곱 곱하기 얘는 B가 n개 있으니까 B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서 요 녀석은 A의 n제곱
bn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기 1이 있으면 요렇게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a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 있는데 요 녀석을 제곱하면 이렇게 곱해서 4제곱, 이렇게 곱해서 6제곱 해갖고 얘를 a의 4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섯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는 이런 녀석이네요, 뭐. b분의 a제곱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고, 얘도 뭐 마찬가지예요.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가 있는데 얘가 n개랍니다. 어차피 다 곱셈이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할 거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건데 분모가 b가 n번 그래서 bn제곱, 분자는 a가 n번 그래서 a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너가 1이 있었을 때 이렇게 곱해서 분자, 이렇게 곱해서 분모에 따로따로 써줄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a의 세제곱에 b의 제곱이 있는데 이 녀석의 세제곱을 하면 이렇게 해서 6제곱, 이렇게 해서 9제곱이 돼서 a의 9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지수 법칙의 확장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에 종착지,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거를 다시 다 한번 복습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배운 거야.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성질 때문에 배운 거야. 자, x의 n제곱을 a라고 하면 저 n이 홀수면 그 중에 실수인 녀석은 n제곱근 a다 라고 부르는 거고, n이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불러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요 녀석들과 관련된 이 거듭 제곱 근과 관련된 녀석들에 대해서 연산을 해볼 생각인 거야. 연산. 오케이? 자, 너희 책에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12페이지.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자,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은 일단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그리고 M과 N은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성립 여부를 확인할 거예요. 오케이? 자, 봐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 내용은 n제곱근 a가 있는데, 수민아, 아까 선생님이 요 녀석의 의미가 뭐라 그랬지? n제곱근 a라는 수의 의미.
맞아, a가 되는 수. 맞지? 그러니까 n 루트 a는 요만큼을 n번 곱하면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n을 곱하면 a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수 법칙의 확장에서 배웠는데 이 a가 양수라며. 맞지? 그럼 만약에 a가 양수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게 얘겠지. 그 녀석을 n번 곱하면 a가 된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a의 n분의 1이어도 n번 곱하면 a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요 네모가 a의 n분의 1이라면 이렇게 n제곱을 할 거고, 그럼 곱셈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곱해서 a의 n분의 n이 될 테니 a의 1제곱이 돼서 a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결국 너가 얼마라는 얘기지? a의 n분의 1제곱과 같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요거 녀석하고 조금 더 해볼까? 우리는 지금 얘를 n제곱근 a라는 녀석을 여기 1이 있어서 a의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n제곱근 a의 제곱이 있어. 요 녀석의 의미는 이 숫자를 n제곱하면 a의 제곱이 된다는 의미잖아. 얘가 갖는 의미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얘를 n제곱 해봤어. 그럼 당연히 a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근데 내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a제곱이 나오는 걸 생각해보면 n제곱 했을 때 a에 n분의 2가 있어도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얘랑 서로 같은 숫자니까 우리는 요 녀석이 얘랑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녀석이 나오면, 이런 녀석이 나오면 아, 너가 n이고 너가 2면 a의 n분의 2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주장이 가능해. n제곱근 a의 m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얘를 a의 n분의 m이라고 쓸 수 있다. 분모, 분자. 이런 녀석이 나온다면 얘를 제곱근으로 표현하면 n 루트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됐지? 자, 두 번째 제곱근 성질 두 번째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는 n 루트 ab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 내가 요 녀석은 얘가 1인 거니까 a의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얘는 얘가 1인 거니까 b의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요 녀석은 그지? 지수법칙에 의하면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녀석에서 얘하고 얘가 서로 같으면 묶어낼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묶어내면 a, b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얘도 요게 1이 있으니까 얘를 a, b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도 되는 거고. 맞죠? 수민 오케이? 어디? 여기 A의 n분의 1 곱하기 B의 n분의 1 곱하기 AB n분의 1.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얘를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쓴 거야.
n 묶어 한 번에 묶어내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n분의 1로 묶어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얘랑 비교해서 보셔도 되고, 얘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지수법칙 성립한다며. 그럼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바꿔서? a의 n분의 1 곱하기 b의 n분의 1로 바꿔서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지. 성립하네요. 그지? 그래서 2번은 성립해. 따라서 우리는 루트 3의 a, b의 제곱 이런 녀석이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b의 제곱.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끊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녀석하고 이제 연결된 녀석인데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이 녀석과 관련된 이야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얘를 내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n 루트 b분의 a 라고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얘를 볼게. 분모는 이거 b의 n분의 1제곱이고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b분의 a가 있었고 걔를 내가 n제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며 지수법칙에서.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지? 혹은 얘가 있었으니까 그럼 얘를 요 녀석을 b분의 a에 n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잖아. 얘를 요거에 n분의 1제곱 이렇게 써도 되잖아. 여기 이렇게 해서 1제곱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수민이 오케이? 그럼 이제 요 녀석을 내가 여기 1이 있고 여기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건 지수법칙에서 가능하다며. 그럼 이제 그 녀석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된 녀석이 있으면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네. 야, 우리는 이제 보면 얘가 나와 있고 얘를 이렇게 합치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 맞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요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배웠는데 아니야. 우린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이렇게 찢어 쓰는 거 훨씬 많이 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 찢어서 쓰는 걸 더 많이 하니까 얘를 여기로 찢는 입장에서 보셔야 돼. 알았지? 이렇게. 자, 네 번째는 자 n 루트 a가 있는데 얘를 m제곱하면 n 루트 a에 요 m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얘도 지수법칙 써보면 얘가 a의 n분의 1제곱이야. 그 녀석을 내가 몇 제곱해? m제곱해.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녀석이 a의 n분의 m 요렇게 돼. 맞지? 근데 이 녀석을 a의 m제곱이 있는데 거기에 n분의 1제곱이 있다고 생각해도 결국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랑 얘는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자리는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어. a의 제곱이 있고 a의 세제곱이 있으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야. 둘의 자리를 서로 바꿔서. 어차피 6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가 요 입장에서 보면 얘가 루트 안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n분의 1, 요 녀석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n제곱근 루트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연주야.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연주 이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1이 있으면 너희 둘을 서로 곱해서 안쪽에 집어넣을 수 있다.
예제. 세제곱근 A의 제곱에 전체에 4제곱이 있으면 요 녀석을 요렇게 딱 곱해갖고 세제곱근 A의 8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야. 됐지?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하고 얘를 자리를 싹 바꿔서 세제곱근 A의 4제곱에 지금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1번 된다! 2번 안 된다!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빨리 선택해! 빨리 손가락으로 펴 빨리! 1번 된다! 2번 안 된다! 왜? 빨리! 어? 자 돼요. 됩니다. 알았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차피 얘하고 얘를 해도 8제곱 얘 8제곱이니까 바꿔서 쓰는 거 가능해. 어차피 8제곱 8제곱에서 여기 8제곱 되는 건 똑같잖아. 오케이? 가능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우리는 이제 이런 녀석이 있으면 얘를 요 안쪽으로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이 녀석에서는 너 어차피 얘가 1인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n은 약분해서 이렇게 a로 나오는구나. 이 녀석을 가지고 나는 얘를 요만큼을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쓰고 여기에 n제곱을 하게 되면 a의 1제곱이 돼서 a구나.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제곱근 앞에 있는 이 n이 서로 같으면 한 방에 합쳐서 쓸 수 있네. 바깥쪽에 있으면 한 방에 합쳐서 쓸 수 있네. 근데 너희가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루트 3에 루트 2가 있으면 루트 3분의 2 이렇게 쓰잖아. 얘네가 다 양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하게 되면 얘 그냥 루트 6 이렇게 쓰잖아. 이거 곱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에게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냥 너희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얘하고 얘가 양수인지만 확인하고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중이야. 그냥 너희가 루트 2를 계산하듯이 그냥 계속 그냥 루트 계산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데 걔네를 하기 전에 얘네가 양수인 건 좀 확인하고 쓰자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것 뿐이야.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를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m 루트 n 루트 a가 있는데 요 녀석은 첫 번째는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해. 첫 번째, 얘랑 얘를 자리 바꿔서 n 루트 m 루트 a라고 쓰는 거 가능해. 두 번째는 얘하고 얘를 곱해서 m 곱하기 n의 루트 a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 오케이?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요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m 루트 a의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루트를 없애고 얘를 지수식으로 표현하면 너가 분모, 너가 분자. 그럼 내가 얘를 a의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얘를 a의 m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뭐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쓴 건 안 돼?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의 n분의 1에 n분의 1 이렇게 써도 결국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별반 다르지 않잖아?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고 m 루트 a가 되는 거고 다시 얘 때문에 루트 n이 생길 거니까 얘랑 얘는 서로 같다. 근데 요 녀석 입장에서 보면 얘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끄집어내도 되는 거잖아. mn 루트 a 이렇게 분모 분자니까. 그래서
너랑 너랑 끄집어내서 한 번에 써도 되고 너랑 너랑 자리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3루트 4루트 A가 있으면 얘랑 얘랑 곱해서 12루트 A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너랑 너랑 자리 바꿔서 4루트 3루트 A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야. 됐지? 자,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NP 루트 A의 NP. 첫 번째, 너랑 약분할 수 있다. 약분하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얘를 내가 바꿔보면 A의 NP 분모, NP 분자, 약분. 그러고 나면 너는 바깥쪽, 너는 안쪽, N 루트 A의 M. 약분 처리해서 얘를 N제곱근 A의 M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우는 개념이야. 힘들지? 자, 재미없는 파트고 힘들고 그렇지만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지수 있잖아. 단순히 계산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지수하고 로그는 우리가 새로운 연산 방법을 배우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얘를 가지고 잘 연산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다항식의 연산을 배운 다음에 다항 함수를 배워. 2차 함수, 3차 함수.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래서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항식 연산을 배운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웠고 그 2차 함수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배웠고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을 배웠고 그 고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웠고 이렇게 됐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야. 얘네를 통해서 기본적인 연산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렇게 연산 방법을 배우고 나면 그 연산 방법에 익숙해지셔야만 해.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 계산이라는 요 녀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한테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희가 직접 연습하셔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연습이 다 되고 나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방정식, 지수 로그 부등식,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풀게 되는 거니까 계산이 안 되면 뒤로 못 넘어가고 우리는 방학이니까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여기서 덜컥 잡히면 앞으로 지수 로그가 끝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지. 연산이 안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건 충분히 연습을 해갖고 오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다음 시간이 되면 다시 로그를 배울 거잖아. 다음 시간에 로그를 배울 건데 로그에 대해서도 너희가 충분히 연습을 해갖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풀이는 애들아 쌤이 말로 설명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너희는 날 집중해야 돼. 나의 동작에 집중해. 내가 나의 그 제스처만으로 너희에게 문제를 풀어줄 거니까 알겠지? 잘 봐봐. 이해가 안 되면 조용히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물론 필수제 1번은 설명하고 넘어가서 계산 파트를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자, 필수제 1번 한번 봅시다. 아, 네네네. 자, 필수제 1번을 봅시다.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 자, 64의 세제곱근은 4다. 맞아 틀려요? 64의 세제곱근은 4다. 맞아 틀려? 왜 틀렸어? 64의 세제곱근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있어야 된다고. 근데 4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얘가 맞으려면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지. 자, 니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맞아 틀려요? 내가 니은을 식으로 바꿔보면 니은이 식이 이렇게 돼.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8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까 요 거듭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파악했었어. 뭘 가지고 파악했었냐면 너는 짝수 홀수, 너는 양수 음수 0. 얘가 지금 짝수네. 얘가 짝수면 얘가 양수일 땐 2개, 0일 땐 1개, 음수일 땐 없다. 너 음수니까 없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디귿.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맞아 틀려? 그치, 얘도 3개 있어야 돼. 얘가 맞으려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자, 리을.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다. x의 세제곱근이 마이너스 5인데 얘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는 1개다. 맞아 틀려? 홀수. 그러면 너의 값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몇 개? 1개. 얘도 정답. 이렇게 고를 수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 됐나요? 그래서 밑에 교재 키포인트 보면 밑에 나와 있잖아. 그지? 그 표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아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됐니? 자, 확인 체크 5번 풀어보시죠. 자, 봅시다. 자, 필수제 2번을 풀 건데 선생님이 말없이 풀어준다고 그랬어. 선생님의 동작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 봐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도대체 뭘까? 이다 라는 의미. 오케이? 그래서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 2가 있던 게 생략된 거야. 제곱근. 근데 2는 생략하고 나머지 녀석들은 3, 4, 5, 6 이런 것들은 생략 못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다 라는 의미. 자, 다시 가봅시다. 자, 그 중간 거요. 요거? 4하고 약분한 거잖아요. 이렇게 약분. 그 다음에 그러면 루트 3하고 제곱하기. 아니죠. 내가 만약에 얘하고 이렇게 약분하잖아. 그럼 얘가 약분되면 얘가 1인 거잖아. 1인, 요거 앞에 1인 건 없어. 여기 무조건 2 이상의 자연수야. 얘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루트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야. 그지? 요 녀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4 루트, 뭐, A의 8 이런 녀석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하고 이렇게 약분처럼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제가 1이 되는 순간은 루트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1제곱근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자, 다시 해보자고. 봐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으면 다 이해가 가면 그치? 너희도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됐지? 자 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봐봐요. 4번 문제는 여기 이쪽에다 풀어줄게요. 자, 4번은 여기 지금 필수 예제 2-4번은 유형을 좀 암기할 필요성이 있는 녀석이에요. 얘가 8의 4제곱 더하기 4의 11제곱에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 앞으로 이런 녀석을 자주 보게 되긴 할 건데 이런 녀석이 나오면 첫 번째 밑을 통일시킨다. 두 번째 분모 문제를 약분해 보시면 돼요. 약분. 분모 문제를 뭐 약분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공통인수로 묶어내셔도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얘를 내가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루트 얘는 2의 12제곱, 2의 22제곱. 그러니까 2의 12제곱 더하기 2의 22제곱. 얘는 2의 30제곱 더하기 2의 20제곱이 되는 거니까 제일 작은 요 녀석으로 그냥 약분 처리할 거야. 분모 문제를 싹 다 나눌 거야. 나누게 되면 요 녀석이 1 더하기 2의 10제곱이 될 거고 얘는 2의 18제곱 더하기 2의 8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 녀석을 실제로 보면 얘를 우리가 2의 8제곱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써도 되잖아. 얘를 2의 8제곱으로 묶어내면. 그러면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면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아. 그러니까 얘가 루트 2의 8제곱이 남는 거고 얘가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 처리하시면 2의 4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필수 예제 우리 요거 하고 남은 거는 저쪽에 넘어가서 여기 강의실 비워주니까 넘어가서 마저 완료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지? 오늘 선생님이 문제는 끝까지 풀어줄 거니까. 자, 여기 넘어갑시다.